안녕하세요. 삼원북수 우리 저 나합격 승강기 기능사 용쌤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저도 감기 걸려가지고 조금 코맹맹이 소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또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감기 안 걸리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겠죠. 우리 첫 번째 과목인 승강기 개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 승강기 개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자, 이 단원에서는 주로 어떤 걸 다룰 거냐 그러면 승강기 종류와 그 다음에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교류 1단, 2단 속도 제어 방식, 귀환 제어, VVF, 워드 내원 방식,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이거는 속도 제어 방식에 관한 용어들이고, 밑에 나오는 승합 전자동식, 군승합 전자동식, 군 관리 방식은 이거는 조작 방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지금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 승강기 종류는 읽어보셔도 알겠죠? 내용 별로 없어요. 왜? 용어 자체가 그냥 승용은 사람을 운반하는 거. 용어 자체가 바로 내용이죠. 화물용은 화물을 운반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더메이트에 대해서만 좀 알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더메이트는 웨이터입니다. 웨이터인데 내가 식당 가가지고 음식을 주문했어요. 그러면 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 웨이터겠죠. 근데 내가 식당 2층에 앉아 있어요. 근데 주방은 1층에 있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돼? 웨이터가 1층에서 2층까지 들고 와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사람이 안 들고 오고 1층에 있는 조그만 승강기를 통해서 2층으로 음식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게 더메이트라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저도 식당 중에서 1, 2층 하는 식당을 가보면 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본 적이 있는데 조그만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300kg 미만 운반할 수량은 제한이 300kg 미만의 사람이 탈 수 없는 구조를 가진 소형 승강기를 더메이트라 불러요. 그냥. 그래서 이름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구동 방식에 의한 분류는 대표적인 게 우리 시험에 나온 거는 로프식, 다른 말로 전기식이라고 불리고, 그 다음에 유압식이 있고, 이 로프 전기식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 옛날 책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권상구동식과 권동식 이렇게 나오는 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게 2017년도 규정이 바뀌면서 권상구동식과 포지티브 구동식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별로 없고 기존의 옛날 책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카가 움직일 때 우리 균형추가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추가 올라가면 카가 내려오고 카가 올라가면 균형추가 내려옵니다. 좀 뒤에 나오면 그림 나올 건데 그게 권상구동식이고 그렇죠? 반면에 균형추 없이 그냥 로프로 그냥 카를 끄집어 올리는 방식이 권동식이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책에는. 근데 그게 이제 권동식이라는 용어 대신에 포지티브 구동식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어를 좀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압식은 기름을 쓰는 거예요. 기름을. 그 다음에 렉 피니언은 렉이라고 불리는 것과 피니언을 써가지고 렉 톱날이고 피니언은 이렇게 가이드 레일 일처럼 생겼는데 그거 두 개가 이렇게 움직이는 리프트 구조입니다. 대부분이. 그 다음에 리니어 모터는 우리가 일반 모터는 이렇게 돌잖아요. 회전 운동을 하는데 리니어 모터는 직선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직선 운동하는 리니어 모터를 움직이는 방식을 리니어 모터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이름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속도에 의한 분류는 옛날에는 저속, 중속, 고속, 초속 다 있었는데 지금은 대강 뭉텅거려서 그냥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에 보면 거기서 나온 속도는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나온 속도가 바로 요놈이에요. 바로 고속 엘리베이터 속도는 얼마예요 하는 것만 규정에 나와 있고 나머지는 그냥 좀 뭉텅거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4m/s를 초과하는 경우가 고속 엘리베이터다 라고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 하면서 같이 기억하실 게 분당 속도를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 우리가 1m/s는 분당으로 얼마예요? 1m/s라는 자체가 1초에 1m를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 1분 동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 1초에 1m를 가는 놈이 1분을 움직이면 60초니까 60m를 가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60m/min 분당 속도로 바꿨을 때는 60m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속의 속도인 4m/s를
분당 오치 얼마 돼? 그냥 당연히 60을 곱해서 46, 240, 240 메타 퍼 민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당, 초당 고칠 때는 초당에다 60을 곱하면 분당이 되고 분당에다 60을 나누면 초당이 되겠죠. 그거랑 그 다음에 고소의 속도만 좀 정리를 해 두시고 나머지는 이거는 승강기 안전공단 홈페이지 가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딱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규정에 나와 있는 것만 시험에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4m/s만 외우셔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어 방식에 의한 분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류 제어 방식이 있고 직류 제어 방식이 있는데 차이점은 전동기가 교류 전동기인 교류 유도 전동기나 아니면 직류 전동기나로 구분되는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류 1단전은 말 그대로 속도가 몇 가지라는 얘기예요. 한 개라는 얘기예요. 교류 2단전은요. 속도가 두 개라는 거죠. 예, 그것만 일단은 이해를 해줘서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이점은 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1단전은 속도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정지할 때는 전기를 끄야 되겠죠. 전원을 차단한 후에 기계적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단점이 착상 오차가 큰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지하는 위치가 조금씩 이렇게 안 맞는 경우죠. 반면에 2단전은 속도가 두 개죠. 그래서 움직일 때는 고속으로 하고 정지 시에는 감속을 저속건선으로 감속을 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1단보다는 주로 착상이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그 다음 이 감속비는 4대1을 주로 쓴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1단, 2단 비교하는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단, 2단 차이점은 속도가 한 개냐, 두 개냐, 그 다음에 어, 착상이 우수한 거냐, 나쁜 거냐, 그거 두 개만 비교하셔도 충분히 시험 문제는 맞출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교류 귀환전은 우리가 귀환이라는 말이나 괴환이라는 말이나 피드백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이 같은 뜻. 그래서 우리가 피드백이 뭐예요? 피드백은 앞으로 갔다가 뭔가를 비교한 다음에 다시 되돌아서 수정을 해서 다시 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비교하는 회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했을 때 빠르면 어떻게 합니까? 늦게 해야 되고 느리면 어떻게 돼요? 빠르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사이리스트의 점호각을 조절합니다. 이래서 놓으면 잘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사이리스트가 반도체라 보시면 돼. 그래서 반도체의 점호각이란 것은 각도가 아니고 이게 끄딱했다는 그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그래서 사이리트의 점호각을 바꾼다는 말은 반도체에서 끄딱했다는 타이밍을 바꿔서 전기양을 바꿔줘요. 그래서 빨리 캐면 좀 많이 전기양이 많겠죠. 늦게 캐면 전기양이 줄겠죠. 이런 걸 이용해서 전기양을 바꾸면 전압을 크게 할 수도 전압을 작게 할 수도 전류를 크게 할 수도 전류를 작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전기양을 바꿔서 전동기의 속도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전동기는 어차피 전기를 받아서 돌아가는 장치니까 전기양이 바뀌면 전동기 속도도 바뀌겠죠. 그런 생각하시면 이게 어떤 방식인지 감을 잡을게요. 그 다음에 VVVF는 이런 그대로 읽으시면 돼. 그냥 Variable Voltage 뭡니까? 가변 전압이란 뜻이고 Variable Frequency 가변 주파수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전압을 바꾸고 주파수를 바꾸는 방식이에요. 그럼 전압을 바꾸면 뭐가 바뀌어요? 그러면 전동기 힘이 바뀝니다. 전압은 주파수를 바꾸면 뭐가 바뀌어요? 그러면 전동기 속도가 바뀌어요. 요거는 저 뒤에 전기 쪽에서 등장을 할 건데 그래서 힘과 속도를 바꾸면 어찌 돼? 그쵸? 빨리 움직였다가 천천히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힘있게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힘을 적게 줘도 되겠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거의 직류 전동기와 거의 유사한 성능을 내는 것이 VVVF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류 방식을 한번 알아볼게. 자, 직류 전동기 방식은 두 가지인데 둘 다 이름 비슷하죠. 워드 레오나르 방식이나 정지 레오나르 방식은 레오나르 방식이 들어있죠. 자, 이거는 워드 레오나르 방식은 일단 직류 전동기를 써야 돼. 그쵸? 직류 전동기 뭐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직류 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쵸? 집에 들어오는 건 다 뭐다? 교류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전기선에 다 뭐가 흘러요? 교류가 흐르죠. 그러니까 직류가 이렇게 흐르는 전기선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류 모달을 바꾸려면 직류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게 발전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직류 발전기 제네레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직류 발전기가 직류 전동기에다가 직류를 공급해서 속도를 바꿀 거예요.
그럼 직류 발전기는 어떻게 돌려요? 내가 손으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앞에다가 직류 발전기를 돌려줄 다시 모다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 모다는 이제 교류 전동기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 교류를 받아서 뭐 220V나 380V를 받아가지고 교류 모다가 돌 겁니다. 이놈이. 그러면 이 모다에 의해서 직류 발전기를 돌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직류 발전기에서 만든 전기로 직류 전동기에 전기를 공급하겠죠. 그래서 이 전동기 속도를 뭘로? 발전기 전압을 바꿔서 조절할 수 있겠죠. 이 방식이 워더 레너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MGM 방식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겠지만 딱 봐도 모터 하나 돌리려고 뭘 사야 돼? 전동기도 하나 사야 되고 발전기도 하나 사야 되겠죠. 그래서 비쌉니다. 그렇죠? 비용이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성능은 제일 좋아요. 가장 부드럽게 움직이고 뭐 그래서 얘랑 거의 비슷한 놈이 교류 방식의 VV의 VF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방식은 비싸니까 요 앞에 있던 모다랑 잠깐만 깜짝 놀랐죠. 요 앞에 있던 모다랑 여기 있는 발전기랑 두 개를 다 없애버려요. 다 없애버리고 반도체를 이용합니다. 그게 이제 사이리트랬죠. 그래서 반도체를 가지고 전기양을 교류를 직류로 바꾼 다음에 크기를 조절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동기를 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겠죠.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한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첫 번째, 교류 엘리베이터의 제어 방식이 아닌 거는, 그러면 딱 봐도 시험 문제가, 교류 엘리베이터 제어 방식이 아닌 거는 직류 엘리베이터 제어 방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레오나르를 찾아서 찍으시면 첫 번째 답이고, 만약에 그게 없으면 이제는 없는 걸 만들겠죠. 없는 게 뭐예요? 그러면 교류 상환 방식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인 가변전압 가변주파조화 방식에 관한 설명은 이거는 문제를 내가 몰라도 답을 읽어본 답이 보기 중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 고속의 승강기까지 적용한다. 그러니까 저속부터 고속까지 다 된다는 얘기죠. 이런 말이 있는 반면에 2번은 저속의 승강기에만 죽는다. 얘는 저속만 쓰니까 고속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딱 생각해봐도 1번이 맞으면 2번이 틀린 게 되고 2번이 맞으면 1번이 틀린 게 돼. 그러니까 3번, 4번은 전혀 볼 필요도 없이 1, 2번 중에 하나가 답이란 뜻이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다 보면 문제를 모르는데 보기를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형태가 이제 이런 형태인데 일단은 우리가 VVVF는 성능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고속, 저속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저속만 쓴다. 요거는 교류 1단계나 뭐 이런 거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기동과 주행은 고속건선으로 감송시에는 저속건선 속도가 몇 개 나온다? 고속과 저속 두 개가 나왔죠. 그럼 무슨 방식? 2단제어죠.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서 이번에는 엘리베이터 기호가 나오는데 기호가 솔직히 시험 문제 한 5년치 다 보면 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별로 많이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나다는 얘기는 맞추라고 낸다고 보다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소개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문제만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원리는 그냥 그림 보면 알겠지만 이게 우리 앞에 나왔던 권상구동식이죠. 그러니까 승강기와 균형추가 있었고 승강기가 올라갈 때는 균형추가 내려가고 균형추가 올라갈 때는 승강기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했고 그걸 연결하기 위해서 뭐가 있다? 로프가 있죠. 그렇죠?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전기식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권상구동식 구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원리는 요거는 실린더가 보이는데 이게 주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주사기 뭐가 있어요? 그렇죠? 주사기가 있고 안에 피스톤이 있죠. 이렇게 피스톤이 있는데 우리가 피스톤을 이렇게 누르면은 요 구멍에서 주사액이 뿅 나오죠. 그렇죠? 반면에 만약에 일로 주사액을 빡 집어넣으면 어찌 돼? 그럼 피스톤이 이렇게 뒤로 밀리겠죠. 요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요 주사기가 실린더고 요 안에 있는 피스톤이 플런저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요 안으로 기름을 많이 넣어주면 어떻게 돼? 플런저가 밀려 올라오겠죠. 그죠? 그럼 카가 올라가는 거고 요 안에 있는 기름을 좀 빼냅니다. 빼내면 어떻게 돼? 그럼 플런저가 내려오겠죠. 그럼 카가 내려오겠죠. 요래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 기름을 넣고 빼는 거를 뭐라 부른다? 토출된 작동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기름입니다. 기름. 이걸로 칼을 움직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에스컬레이터 원리인데, 에스컬레이터는 우리가 하도 많이 봐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로프 대신에 안에 드다 보면 뭐가 있냐면 체인이 있어, 체인. 그래서 체인을 걸어가지고 당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쪽에 특성강의 할 때 나올 거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요놈이에요. 조작 방식입니다. 그래서 조작 방식은 옛날 승강기는 우리 버스 안내양이 있던 시절 얘기처럼 승강기에도 안내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몇 층 가십니까 물어보면서 직접 막 이렇게 눌러주는 방식을 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운전은 방식인데 지금은 없죠. 지금은 그냥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죠. 아주 부자나 아주 옛날 아주 오래된 뭐 이런 호텔이나 뭐 이런 데는 아직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뭐 우리가 근데 갈 리가 없으니까 볼 기회는 없겠죠. 우리가 쓰는 거는 주로 뭐다? 운전원이 없이 그냥 전자동식으로 움직이는 저희 무운전원 방식이 될 겁니다. 첫 번째가 단식 자동식인데 얘도 한 번씩 시험에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얘는 주로 가장 먼저 눌러진 호출에 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응답을 해서 움직일 때는 다른 신호에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알겠지만 자동차용을 딱 보시면 자동차 한 대 태우고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가운데 멈춰서 다른 자동차를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 자동차를 갖다 놓고 나서 다시 오겠죠. 그때까지는 다른 신호를 아예 무시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용도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쓰는 엘리베이터는 주로 요겁니다. 승합 전자동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승합 전자동식.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엘리베이터 하려면 뭐가 있어요? 상승 하강 버튼이 두 개 있죠. 그래서 상승 누르면 올라갈 때, 하강 누르면 내려갈 때 이렇게 누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층을 내가 직접 누르죠. 그래서 내가 눌러서 엘리베이터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타는 승강기가 뭐예요? 그러면 승합 전자동식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 반면에 하강 승합 자동식이 있는데 요거는 주로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경우에 이제 주로 쓰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승강기는 아니고 영화라든지 또 옛날 건물이라든지 보시면 1층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2층에서 3층 갈 때 2층에서 3층 가는 게 아니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3층으로 가는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강승합 자동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승강기는 아닌 거죠. 반면에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요 두 놈인데 딱 보면 알겠지만 요 두 개가 한 세트로 묶어야 돼. 둘 다 뭐가 붙어 있다? 군이 붙어 있어요. 군이 그죠? 얘는 혼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 같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군자를 빼버리면 승합 전자동식은 이거 우리가 보는 승강기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승강기가 여러 대가 있는 것이 군승합 전자동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두세 대 병설로 사용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그 건물에 올라갈 때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승강기가 보통 두 대 또는 한 세 대까지 있는 데 있죠. 보통 두 대를 많이 보는데 두 대가 있어가지고 한 개는 짝수청 한 개는 홀수청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맞죠. 그런 경우가 주로 여기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개의 승강자 호출을 누르면 한 대의 카만 응답하는 거죠. 그렇죠. 왜? 두 개가 별도니까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방식이고 반면에 군 관리 방식은 이거는 또 우리가 또 보기에 또 볼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또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승강기 위에 보면 이렇게 층별 표시기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승강기가 한 8대에서 한 3대에서 8대까지 쭉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쪽에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누르면 오는 거 가는 거 자체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에 중점을 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요거 누르면 내려오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 내가 눌렀을 때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을 찾아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가장 먼저 누른 호출에 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날 때까지 전혀 응답하지 않는 방식이 바로 단식 자동식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군 관리 방식입니다. 얘는 세대에서 한 8대 쓰는 방식이고 따로따로 쓰는 군승합 전자동식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특정층의 혼잡을 자동으로 판단한다. 그죠? 프로그램에서
어느 층이 혼잡하다 그러면 그쪽에 중점적으로 조절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카에 불필요한 동작 없이 합리적으로 운행 관리합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세 번째는 교통수의 변화에 따라서 카의 운전 내용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던 방식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승강장 버튼의 부름이 돼서 항상 가장 가까운 카가 응답하는 게 아니고 가장 효율이 높은 쪽 카가 응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챕터 1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정리만 한번 쑥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